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흥미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35년 살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 제 스스로도 정말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제가 거기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저의 와이프도 만나서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만났는데, 이건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첫째가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을 뒷전으로 하고 전역하고 혼자 퇴직금을 들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며 꿈찾아 반년을 가족과 생이별을 했지만, 그때도 와이프가 믿고 지지해주며 태국에서 운동도 하고 태국에서 시합도 나가고 또 제가 이루고 싶었던 프로 격투기 선수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격투기 선수 생활 중에 마지막 시합에서 제가 때리는 동작에서 상대방 팔에 걸려 팔이 부러져 더 이상 격투기 선수는 할 수 없었고, 당시 마침 저의 20년지기 친구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다가왔고, 저도 믿고 의지하는 친구라 믿고 제 인생 계획에 없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던 돈이 10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실행하는 동안 돈이 2배, 3배 그 이상도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건대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매장 하나를 차렸고, 이 가든5라는 곳에도 이 매장 형태로 운영을 해서 총 2개의 매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백화점 팝업 행사를 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사업을 제안한 친구도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이었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었는데, 저도 여유가 없고 상대방도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다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 친구가 개인적인 감정과 다툼을 사업에 가지고 와서 저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돈을 받아서 저에게 주어야 저도 재료를 사서 음료를 만들어서 팔고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주는 구조였는데, 중간에 돈길이 막히니까 저는 대출받아서 메꾸고, 그렇게 2회차 금액까지 막히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서가문을 작성하라길래, 아니 사업의 영역에 개인의 감정선을 가지고 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제 동생이 그 친구 밑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제 동생한테 임금체불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친구 동생이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제 동생이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취하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 사업자와 노동자의 문제를 왜 저한테 들이대냐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돈 안 주면 철수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고, 돈을 받기로 한 날 결국 입금은 안 되었고, 저는 백화점에서 모든 집기와 장비를 야밤에 철수하게 됩니다. 이 백화점이라는 곳은 계약 기간 내에 함부로 철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공사 중이나 이런 커밍순 같은 거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백화점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뺀 거죠. 어차피 계약자는 제가 아니라 그 대표를 하고 있던 그 친구와 돼 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업을 한다고 땡겼던 빚과 막기 위해 빌렸던 빚이 거의 2억 원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모님께 2천만 원, 장모님께 2천만 원의 빚도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일단 급하게 냉장고, 제비인기 등 집기를 팔아서 우리 알바생 월급부터 해결했습니다. 제가 정말 돈 5만 원이 없어서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당시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은 이미 낼 수 없는 상태였고, 우리 집 생활비도 어려운 상태까지 왔지만 저도 와이프도 우리보다 저를 믿고 일해준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먼저 해결해주자고 생각해서 저는 집기를 팔아서 제일 먼저 밀린 알바생 월급을 주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밀리는 월급과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하는 월급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래처였던 서울우유 대리점에도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임금체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튜브 하다가 비투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안 준 그 친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저는 서류를 준비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믿었던 친구기도 했고 그동안 당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점점 망해간다는 것을 느꼈던 그 시점부터 사실 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처에서 대금 관련 전화가 오면은 이 불안감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 길을 걷다가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그래도 장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손님 주문을 받다가 갑자기 울어버린 적도 있고, 이 호흡이 안 돼서 숨 쉬다가 또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잠을 못 자고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사는 그래도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카페를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시음 행사를 했고 커피도 먹이고 당시 주력 상품들도 시음 행사를 하면서 저는 건대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인싸로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 사 먹지도 않으면서 시음만 하는 이 진상 손님과도 즐겁게 지내면서 망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와이프가 둘째 임신을 해서 만삭이었는데, 당시 와이프는 산부인과 갈 돈도 없는 이 처참한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법적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곤 바로 건설 현장, 노가다판에 뛰어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최소한 가족을 굶길 순 없잖아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격투기 시합 중에 팔이 부러져서 당시에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라 이 전완근이 없는 상태에 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손으로라도 잘하려고 노가다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반장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노가다판에서도 좀 잘 적응했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던 교육계원한테 형 망했으니까 와서 밥이나 사줘라 라고 하니까 단숨에 동생이 달려와서 밥을 사주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은 말을 잘하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라고 그 친구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저한테 소개해줬습니다. 그때 노가다 현장에서 돌아오면 저녁 6시, 7시였는데 씻고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노가다 현장에 가고 이렇게 반복했는데요. 그렇게 이어가던 상황 중에 다행히도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헬스장 코치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사업 초기에 임신을 했었고 사업이 망하고 출생을 했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당시 차가 2대였는데 제 차를 팔아서 병원비를 내고 당시 정말 돈이 없어서 와이프는 산후조리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와이프는 돈을 벌어야 해서 일을 일찍 나갔습니다.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할 때는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어떡해.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할 때는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때 낮에 집에 있을 때 은행원이 서류봉투를 들고 김상호 씨 계세요 하고 문을 두들기는데 정말 그때는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은행 계좌는 모두 압류되었고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 채도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인식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개인회생 서류를 보거나 정리하는데 자꾸 멘탈이 무너지니까 스스로 좀 회피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정리를 해서 개인회생 신청도 했고 조금씩 힘내서 유튜브도 조금씩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유튜브도 병행을 하니까 어느 순간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어차피 헬스장 사람도 주는 거 이 전업 유튜버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헬스장을 그만두고 유튜브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초반에 전업 유튜브를 해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 군 관련 인물 영상이 흥행을 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떡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가 힘들 때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줬어요. 함께 고군반에서 공부했던 육사 동기, 학군 동기, 3사 동기들, 그리고 고향 친구들, 당시에 풀알부로 제네시스를 구매해서 한강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강변에서 커피를 사주며 위로해줬던 TV 러셀, 유튜브 썸네일 고민과 컨텐츠 고민을 해주던 아싸 참수리, 1만 구독자 행군 때 함께해준 건물주 아들 캡틴 따거 등 동료 유튜버들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푹 자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자본 적도 없었고 정말 미친듯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가짜 사나이라는 흥행과 더불어 함께 성장했고 강철 부대를 만나 또다시 버프, 그렇게 약 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을 때쯤 드디어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와이프 이름으로 된 빚을 다 갚고 부모님 댁에 2천, 장모님 댁에 2천을 갚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날 컴퓨터 화면이 눈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초점이 안 맞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뭐랄까 빚을 다 갚았다는 안도감과 쉬지 않고 달려온 피로가 그때서야 느껴졌는지 이 며칠간 몸살이 났었습니다. 지금까지 만 3년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속에 저는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그때마다 제가 밤새 일하고 지쳐도 지탱해줄 수 있는 힘은 제 와이프와 저를 든든한 아빠로 생각하는 두 딸이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망했을 때 제가 망한 걸 좀 자랑하고 다녔어요. 동기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나 망했어, 이제 좆됐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정말 힘이 되는 응원 중에 하나가 제 주변 동기들과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면 가족 생활비하고 천천히 갚아라, 내가 한 200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나중에 갚아라, 그 유튜브 할 때도 장비 사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컴퓨터 안 필요하냐, 내가 사줄게, 나중에 갚아라 등등 주변 친구 동기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돈은 아니지만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김상호 너는 다시 일어설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된다고요. 다들 어차피 김상호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아니 2번, 3번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좀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걱정하지 말고 고민해라. 어차피 걱정은 해결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하라 는 뜻인데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난간에 봉착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고민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시 일어서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제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걱정하지 않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3년간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조금 힘든데요. 또 걱정 아닌 고민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3년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신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